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걱정하던 가족들. 그런데 너무 빠르게 시작된 유언장 이야기. 3천억 재산 앞에서 변해버린 자식들의 눈빛. 그리고 절벽 끝에서 들려온 한마디 밀지 마 제발. 그날의 진실은 영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은숙 여사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강은숙 여사의 저택 거실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10여 년 된 가죽 소파에 앉은 은숙 여사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70이 넘은 나이답지 않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위축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치매라고 하셨어요? 장남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교관 출신답게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은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촉이라고 하더구나. 아직은 괜찮지만 점점 기억이 흐려질 거라고. 거실 한쪽에서 차를 우리던 미정이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같이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죠. 그래요, 어머니.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막내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거실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으로 향했어요. 은숙 여사는 묵묵히 차를 마시며 자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엔 이상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9의 나이에도 여전히 할머니 앞에서는 소년 같은 모습이었어요. 은숙 여사는 손자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재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텐데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간병인을 모시든지. 아니야, 오빠. 엄마는 우리 집이 더 편하실 거야. 문화센터 바로 옆이라 산책하기도 좋고.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현우도 지지 않았습니다. 누나, 형, 저도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엄마 모시기 딱 좋아요. 병원도 가깝고. 세 남매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겉으론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자, 효녀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음을 서로 알고 있었어요. 강은숙 여사의 재산은 3천억에 달했고 상속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숙제였으니까요. 은숙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하지만 아직은 혼자 있고 싶어. 이 집이 편하고 너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하지만 어머니 재호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은숙 여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나도 알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은 아직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그 순간 도윤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 고모, 삼촌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실망? 아니면 조급함?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평범한 걱정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하지만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니까 자주 찾아뵐게요. 미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매일이라도 와서 안부 확인할 수 있어요.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나 해서 그런데 중요한 서류들이나 그런 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이에요. 은숙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서류? 아, 그냥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그런 것들이요.
혹시 기억이 흐려지시면 어디 뒀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도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치매 진단을 들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서류 정리 얘기가 나오다니. 은숙 여사는 긴 침묵 후에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마. 아직은 머리가 멀쩡하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지려던 찰나 미정이 밝은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어요. 그나저나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는데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엄마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실 것 같고. 여행? 은숙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가족이 자주 가던 그 바닷가 펜션 기억하세요? 아빠 살아계실 때 매년 여름마다 갔던. 은숙 여사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아, 그곳. 거기 절벽에서 일몰 보는 게 정말 예뻤죠. 올해도 가보면 어떨까요? 미정이 제안했어요. 재호와 현우도 동의했습니다. 가족여행이라면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도 꺼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도윤만은 왜인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두려움 같은 걸 읽었거든요. 마치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걸 예감하는 듯한. 할머니, 정말 가고 싶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숙 여사는 손자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보자꾸나. 그 말 속에서 도윤은 체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어조였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택의 거실. 가족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화기애애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각자의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숙 여사만이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행 계획이 정해진 지 이틀 후, 재호는 어머니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은숙 여사는 정원에서 장미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재호야. 또 왔구나. 은숙 여사의 목소리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재호는 어머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무슨 부탁?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간단한 위임장 같은 걸 써두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어머니 대신 결정할 수 있게. 은숙 여사가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재호야,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치매 진행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다잖아요. 그 순간 은숙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벌써 그런 걸 준비하라고? 재호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냐? 은숙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그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자신이 맡아서 미리미리 정리해두고 싶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이번엔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한과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맛있대요. 고맙구나, 미정아. 은숙 여사는 딸을 반갑게 맞았지만 아침에 있었던 재호와의 대화 때문인지 표정이 밝지는 않았어요. 미정은 차를 끓이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가 아까 다녀갔다면서요? 그래. 무슨 얘기했어요? 은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걱정된다고. 미정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읽어냈어요. 엄마, 혹시 오빠가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에요? 미정아, 너희들은 왜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은숙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 말이야.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알아. 너희들 다 착한 아이들이야. 그런데 왜 요즘엔 나를 볼 때마다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을 하는 거니?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자신도 모르게 상속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부동산 중개사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이분은 제 친구인데요. 혹시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은숙 여사는 현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그냥 참고로요. 나중에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누가 집을 팔겠다고 했니? 현우는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은숙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벌써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 중개사는 어색한 분위기를 읽고 먼저 나갔어요. 현우는 혼자 남겨져서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죠.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 뜻이야? 하루 종일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내 재산 얘기만 하는데.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다른 가족들과 달리 그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아, 왔구나. 은숙 여사는 손자를 보며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오늘 아버지랑 고모, 삼촌이 다 왔다 갔다면서요? 그래.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은숙 여사는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치매 진단받았다고 해서 바보가 된 건 아니야. 네, 내 아버지랑 고모, 삼촌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그게 너무 슬퍼.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예전엔 그래도 날 사랑해서 찾아왔는데 이젠 내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할머니. 은숙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도윤아, 너만은 다르구나.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네.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고맙다, 도윤아. 은숙 여사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이번 여행에서 할머니를 잘 지켜줄 수 있니? 도윤은 이상했어요. 할머니의 말투가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러세요? 은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걱정이 많아졌나 봐. 하지만 도윤은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더 깊은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자식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은숙 여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식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은숙 여사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었나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은숙 여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후면 가족 모두와 함께 떠날 여행.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여행 준비는 다 하셨어요? 그 절벽 말이에요. 예전에 아빠랑 같이 갔던. 거기서 일몰 보는 거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은숙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절벽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불길하게 들리는 걸까요? 마치 운명의 장소로 불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여행 당일 아침 강간의 식구들은 은숙 여사의 저택 앞에 모였습니다. 재호가 운전할 대형 승용차 앞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은 다 챙기셨죠? 미정이 어머니의 가방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다 챙겼어. 은숙 여사는 답했지만 얼굴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우가 차 트렁크에 짐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펜션에서 이틀 푹 쉬시면 몸도 마음도 좋아지실 거예요. 재호는 운전석에 앉으며 룸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안전벨트 매세요. 그리고 가는 길에 중요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얘기? 은숙 여사가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지에 대한 얘기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재호는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만약에 기억을 잃으시거나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어떡해요? 뒷좌석에서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저희가 돌아가면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우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런데 중요한 서류들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이라든지. 유언장? 은숙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호가 핸들을 잡은 채 말했어요. 어머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나중에 유언장 쓰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도윤이 할머니 옆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대화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숙 여사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도윤아.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재산 같은 것도 미리 어떻게 할지 결정해 두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희끼리 싸우는 일 없게. 재산? 은숙 여사가 딸을 돌아봤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현우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요즘은 생전 증여도 많이 하시잖아요. 세금 절약에도 좋고. 재호도 맞장구 쳤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3천억이라는 재산을 그냥 두면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날 거예요.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저희한테도 좋아요. 3천억? 은숙 여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다 계산해 봤구나?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재호, 미정, 현우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만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은숙 여사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해 본 거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아, 저기 바다가 보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바다예요. 하지만 은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예전엔 이런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펜션에 도착한 후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은숙 여사는 가장 좋은 바다 전망의 방을 배정받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바닷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재호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배할까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걸 축하해서. 그래. 은숙 여사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미정이 어머니께 반찬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바다 공기 마시니까 입맛도 돌아오시죠? 고맙다, 미정아. 현우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런데 진짜로 유언장은 언제 쓰실 생각이세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현우야. 미정이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계속했어요. 누나, 이런 얘기 언젠가는 해야 하잖아요. 어머니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재호도 거들었어요. 현우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머니. 지금 안 해두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은숙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너희들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자고. 재호가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은숙 여사가 쓰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눈빛을 보면 걱정이 아니라 욕심이야. 도윤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거든요.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욕심이라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어머니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모시려고? 은숙 여사가 현우를 똑바로 봤어요. 너는 어제 부동산 중개사까지 데리고 와서 내 집값을 알아봤잖니. 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정이 나섰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성급한 게 아니라 탐욕스러운 거야. 은숙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들어가겠다. 은숙 여사가 식당을 나간 후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재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 그럴만하지, 형. 현우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좀 노골적이었나 봐.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 상하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고모, 삼촌. 할머니가 지금 많이 무서워하세요. 무서워한다고? 재호가 물었어요. 네. 치매 진단받은 것도 무서우신데 가족들까지 이상하게 변하니까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세 남매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은숙 여사는 방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은숙 여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은숙 여사는 귀를 기울였어요. 재호, 미정,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지. 3천억이야. 방법이 있을 거야. 시간을 좀 더 갖고. 은숙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내일은 그 절벽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은숙 여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펜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어제 저녁의 일로 인해 은숙 여사와 자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은숙 여사는 짧게 답하며 죽을 떠먹었어요. 재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절벽 쪽으로 산책 가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아버지랑 자주 가셨던 그곳 말이에요. 은숙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절벽? 네, 일몰 보러 자주 가셨잖아요. 아버지가 그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그래, 그곳. 은숙 여사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현우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가족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만들어요. 도윤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다, 도윤아. 은숙 여사는 손자에게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했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절벽이 어우러진 장관이었죠. 와, 여전히 멋지네요. 미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재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사진 찍을까요? 아버지 생각도 나시고. 은숙 여사는 절벽 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참 좋아했던 곳이지. 그런데 그때 현우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 이렇게 재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현우야. 미정이 동생을 말렸지만 현우는 계속했어요. 어머니는 저희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형이에요? 누나예요? 아니면 저예요? 현우야, 무슨 소리야? 재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은 가만히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거든요. 어머니가 누구를 제일 아끼시는지. 은숙 여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는 너희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형은 외교관이라고 항상 자랑하셨고, 누나는 딸이라고 예뻐하셨고, 저는 항상 막내라고 무시당했어요. 미정이 나섰습니다. 현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런 얘기를?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누나는 항상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형만 믿으셨잖아요. 재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현우야, 그만해. 어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야. 형도 솔직해요. 형은 장남이라고 모든 걸 다 물려받을 생각이잖아요. 저희는 뭐가 돼요? 갑자기 가족 간에 숨겨진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너야말로 뭐야? 어머니 치매 진단받으셨다는 소식 듣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온 게 누구야?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주제에. 누나는 뭐 다른가요? 어머니 곁에서 착한 딸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제일 계산적이잖아요. 재호가 두 사람을 말렸어요. 그만들 해. 어머니 앞에서 이게 뭐야?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도 마찬가지예요. 장남이라고 어머니 재산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거 누가 몰라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어제 위임장 얘기한 거 벌써 잊으셨어요? 그리고 유언장도요. 은숙 여사는 자식들의 다툼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앞에서 이렇게 추악하게 싸우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죠. 그만해. 은숙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정이 재호에게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해요. 오빠도 어머니 재산 노리고 있는 거 맞죠? 미정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뭐야? 적어도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진심? 현우가 비웃었어요. 누나가 어머니 문화센터 강에 그만두라고 한 거 기억해요? 나이 들었으니까 쉬라고.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건 누나도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서 의존하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도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다들.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는지 모르세요? 세 남매가 도윤을 돌아봤어요. 도윤아, 너는 몰라. 어른들 일이야. 재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그 말에 세 남매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은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런 아이들이었니? 어머니 미정이 다가가려 했지만 은숙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나는 너희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 너희 아버지 죽고 나서도 혼자서 사업하고 돈 벌고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이게 뭐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재호가 사과했지만 은숙 여사는 듣지 않았어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그냥 돈덩어리로 보이는구나. 엄마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현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야?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빨리 재산 정리하자고? 유언장 쓰자고?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있는 거야?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절벽 끝에서 바라본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은숙 여사는 절벽 끝으로 걸어갔어요. 도윤이 걱정되어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괜찮다, 도윤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은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재산이 필요해요. 사업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요. 모두가 현우를 돌아봤어요. 빚?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10억이 넘어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파산해요. 재호도 고백했어요. 나도 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봤어. 어머니 재산이 정말 필요해. 미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은숙 여사는 자식들의 고백을 들으며 더욱 절망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정말로 돈 때문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 너희들에게 엄마는 그런 존재였구나. 은숙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절벽 끝에 선 은숙 여사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핸드폰을 슬쩍 꺼냈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점심을 먹으러 펜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있었던 일로 인해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은숙 여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세 남매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오직 도윤만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도윤이 할머니 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은숙 여사는 손자에게만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저희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해요. 미정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현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은숙 여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야. 적어도 이제 너희들 속마음을 알았으니까. 어머니 미정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남편 사업 때문에 힘들다는 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은숙 여사가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너도 투자 실패했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저는. 그리고 현우야, 10억 빚이라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숙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돈이 필요하다면 말하지 그랬니? 왜 치매 핑계를 대면서 유언장 얘기를 했어? 어머니, 저희는 정말로 어머니가 걱정돼서 재호가 말하려 했지만 은숙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재호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도윤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기분이 안 좋으시죠? 아니야, 도윤아. 할머니는 괜찮다. 오히려 후련해. 후련하다고요? 응.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은숙 여사가 갑자기 말했어요. 절벽에 다시 가자. 어머니?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간 곳이잖니. 거기서 좋은 추억도 많고. 재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후에는 바람이 강해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현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가면 어떨까요? 아니야. 오늘 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도윤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아, 그냥 하는 소리야. 은숙 여사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다시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절벽은 아침과 다른 분위기였어요. 바람이 더 거세고 파도도 더 높았죠. 와, 바람 정말 세네요. 미정이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재호가 은숙 여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숙 여사는 거부했어요. 괜찮다. 혼자 걸을 수 있어. 은숙 여사는 천천히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어요. 은숙 여사가 혼잣말했습니다. 도윤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빠 얘기하는 거야. 네, 할아버지 말이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자식들이 이렇게 변한 걸 보시면. 도윤은 할머니의 어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신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재호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을까요? 여기서 가족사진. 가족사진? 은숙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아직 가족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언제부터 엄마 돈을 노렸니? 미정은 당황했어요. 엄마,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남편 사업이 어렵다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끄러워서 말 못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은숙 여사가 현우를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은 부끄럽지 않아?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은숙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언제부터 엄마를 돈으로만 봤니? 언제부터 내 죽음을 기다렸어?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재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너희들 눈빛 보면 알아.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있는 거.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어요. 은숙 여사의 옷자락이 펄럭이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너무 끝으로 가시면 위험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다, 도윤아. 할머니는 괜찮아.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은숙 여사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어머니. 재호가 소리쳤어요. 은숙 여사가 절벽 끝에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재호가 급하게 달려가서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하지만 은숙 여사는 재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줘. 어머니. 재호야, 밀지 마, 제발. 은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재호가 당황했습니다. 밀지 말라고 했어. 그 순간 은숙 여사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미정과 현우도 소리쳤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한순간 거기 있던 은숙 여사가 사라져버린 거죠. 재호는 절벽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도윤은 급하게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고가 났어요. 절벽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미정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현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고 은숙 여사는 절벽 아래 바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외상으로 즉사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절벽 끝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다가 발을 헛디디신 것 같아요. 목격자는 누구세요? 저희 가족 모두 봤어요. 경찰은 간단한 조사 후 사고사로 결론 지었어요.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이 없어 보였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도윤만이 계속 그날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밀지 마, 제발.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그리고 도윤은 그날 자신이 핸드폰으로 몰래 녹화했던 영상이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확인해 보지도 않았죠.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언젠가는 그 영상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은숙 여사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도윤은 혼자 자신의 방에서 그날 찍었던 영상을 처음으로 재생해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영상이 시작됐어요. 절벽에서 가족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때 몰래 녹화를 시작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은숙 여사가 절벽 끝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재호가 다가가서 어머니의 팔을 잡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도윤은 충격적인 걸 봤어요. 재호가 어머니를 잡은 게 아니라 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살짝 하지만 분명히. 그리고 은숙 여사의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재호야, 밀지 마, 제발. 도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밀었다고?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도윤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해야 할까? 그러던 중 재호가 도윤을 찾아왔어요. 도윤아,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니? 네, 아버지.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재호가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 그날 일 기억하세요? 그날? 할머니가 떨어지신 그날 말이에요. 재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할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별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조심하라고 하시다가 발을 헛디디신 거야. 도윤은 아버지의 거짓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영상을 봤으니까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그게 다예요? 그래,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한테? 재호가 날카롭게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뭘 했다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재호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도윤아, 혹시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혹시 뭔가 봤나?
도윤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눈치챈 걸까? 아무것도 안 봤어요, 아버지. 재호는 잠시 아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래, 잘 됐다. 그날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겠어. 왜요? 할머니도 평안하게 보내드려야 하고,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아버지가 나간 후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의 말투가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미정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고모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고모? 할머니 일 때문인데 혹시 너 그날 뭔가 이상한 거 못 봤니?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고모도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건가? 이상한 거요? 응. 내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뭔가 했는지 말이야. 고모, 무슨 소리예요? 미정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고모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할머니가 그렇게 쉽게 떨어질 리가 없잖아. 고모.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할머니 곁에 제일 가까이 있었잖니. 혹시 실수로라도. 도윤은 고모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모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고모,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정말? 네. 미정은 실망한 듯 말했어요. 그렇구나. 고모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봐. 하지만 도윤은 고모가 떠난 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서로 의심하고 있구나. 이틀 후 현우도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삼촌이랑 얘기 좀 할까? 네, 삼촌. 그날 일 말인데 삼촌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요? 내 아버지 행동이 좀 이상했어. 평소 같으면 할머니 떨어지시는 걸 보고 바로 뛰어내려서라도 구하려고 했을 텐데. 삼촌. 그런데 그날은 그냥 서 있기만 했잖아. 이상하지 않니? 도윤은 삼촌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가족들이 서로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도윤아, 혹시 너 그날 뭔가 본 거 있지? 없어요. 정말? 삼촌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삼촌에게라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어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재호가 은숙 여사를 민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말도 선명했죠. 재호야, 밀지 마, 제발. 도윤은 결심했어요.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다음 날 도윤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일로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아? 재호가 물었습니다. 다들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녁에 할머니 집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재호, 미정, 현우 모두 왔습니다. 도윤아,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야? 미정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한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떨어지신 그날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세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재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도윤아, 그런 거 왜 찍었어? 처음엔 그냥 기념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 영상에 뭐가 나와 있는데? 미정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핸드폰 화면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절벽에서의 그 순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호가 은숙 여사를 미는 장면이 나왔어요. 재호야, 밀지 마, 제발.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잠겼어요. 재호는 창백해진 얼굴로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정과 현우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방 안의 정적을 깬 것은 재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도윤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할머니를 구하려다가 그런 거야. 밀려는 게 아니라. 하지만 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오빠,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미정아, 너까지.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형, 솔직하게 말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재호는 당황한 채로 말했어요. 당연히 실수지. 내가 왜 어머니를 해쳐요? 도윤이 핸드폰을 다시 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소리는 뭐예요? 할머니가 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영상에서 은숙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재호야, 밀지 마, 제발. 재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야. 착각이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하셨잖니.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미정이 오빠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그날 오빠가 어머니한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뭐라고 했다는 거야? 유언장 얘기요.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했는데도 계속. 현우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형. 형이 그날 아침에도 어머니 재산 얘기했잖아요. 재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게 어머니를 밀 이유가 돼? 너희들도 똑같이 재산 얘기했으면서. 하지만 실제로 민 건 형이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정아, 정말 그런 생각이야?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요? 현우가 재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 솔직하게 말해요. 계획한 거였어요? 계획? 재호가 소리쳤어요. 너희들 정말 미쳤어? 내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도윤이 아버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영상이. 도윤아, 아빠를 믿어줘. 정말 사고였어. 하지만 그때 미정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오빠,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오빠가 그날 아침에 어머니한테 한 말이요. 어머니 앞으로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라고 했잖아요. 재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언제 내가 그런 소리 했어? 펜션에서 저희끼리 얘기할 때요. 어머니가 안 들리는 곳에서. 현우도 기억해냈어요. 맞다, 형이 그런 말 했어. 어차피 오래 못 사시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재호는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치매 때문에 한 소리야. 정말요? 도윤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어머니 재산 규모를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3천억이라고 딱 말했으면서. 그건 어쩌다 알게 된 거고. 현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현우야, 형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몰라요? 항상 계산적이고 이익되는 일만 하잖아요. 도윤이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사고였다면 왜 그때 할머니를 구하려고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뛰어내린다고 해서 구할 수 있었겠니? 하지만 시도라도 했어야죠. 아들이라면. 재호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마저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도윤아, 너까지 아빠를 의심해? 아빠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영상이 너무 명확해요. 그때 미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오빠, 인정해요. 오빠가 어머니를 밀었다고. 미정아,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해요?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고 진실을 말해요. 재호는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재호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밀었어.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계획한 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그랬어. 도윤이 아버지를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날 너무 날 괴롭히셨어. 재산 얘기만 나오면 날 돈만 밝히는 놈 취급하시고. 미정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게 어머니를 밀 이유가 돼요? 미정아, 너도 마찬가지였잖아. 어머니 돈 필요하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어요. 현우도 분노했습니다. 형,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 못 자고 있다고. 후회한다고 다 해결돼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윤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도윤은 핸드폰을 들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도윤아, 재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의를 받으셔야 해요. 미정과 현우도 도윤의 결정에 동의했어요. 도윤이 말이 맞아, 오빠. 오빠는 처벌받아야 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형, 저희도 더 이상 형을 보호할 수 없어요. 현우도 거들었어요. 재호는 무너져 버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도 어머니를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후 은숙 여사의 간병인이었던 박 여사가 경찰서에 중요한 증거를 가져왔어요. 은숙 여사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상해졌다. 날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마치 내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는 것 같다. 재호가 자꾸 위임장을 쓰라고 한다. 왜 그럴까? 여행 가기 전날 재호가 어머니 오래 못 사시니까 미리 정리하시라고 했다. 가슴이 아팠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내일 절벽에 간다. 왜인지 불안하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윤이만큼은 지켜달라고 하늘에 빈다. 경찰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재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어요. 법정에서 재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으로 어머니를 밀었다고. 하지만 그 순간적인 욕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죠.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정과 현우는 자신들도 어머니의 재산을 욕심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도윤은 아버지를 고발한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욕심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족을 파괴한 거죠. 재호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강간의 저택은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은숙 여사가 그토록 아끼던 정원의 장미꽃들도 시들어가고 있었죠. 도윤은 혼자서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기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 은숙 여사의 영정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한때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어요. 도윤은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즐겨 앉아 계시던 자리였죠. 그때 문소리가 났어요. 미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여기 있었구나. 고모 오셨네요. 미정은 조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엄마 기일인데 혼자 올 수는 없잖니. 고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어. 너는? 저도 그냥 살고 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작년 일 이후로
가족들은 서로 만나기가 어색했거든요. 잠시 후 현우도 나타났습니다. 모두 왔네요. 삼촌. 현우는 어색하게 인사하며 앉았어요. 도윤아, 잘 지냈니? 네, 삼촌. 세 사람은 모두 할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이 빠진 가족. 교도소에 있는 재호는 올 수 없었죠.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고모. 고모도 엄마 돈을 욕심냈어. 솔직히 말하면 현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도윤아. 형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욕심을 냈어.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고모와 삼촌은 할머니를 해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엄마 돈만 생각했어. 고모. 도윤아, 내가 그날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거야.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하지만 도윤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확신이 안 서요. 아버지를 고발한 게 옳은 일이었는지. 도윤아, 그건 옳은 일이었어.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정의를 받으실 권리가 있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아직도 교도소에 계시고. 현우가 조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형이 잘못했어.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미정이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할머니요? 응. 엄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 비록 어려워도. 도윤은 할머니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현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사실 엄마가 남기신 유언장이 있어. 유언장이요? 응. 변호사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공개됐어. 미정도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야. 도윤은 궁금해졌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현우가 유언장을 꺼내며 읽어줬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만약 너희가 이 유언장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엄마가 가장 걱정했던 건 너희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엄마의 모든 재산은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싶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너희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도윤이만큼은 예외다. 도윤이는 아직 어리고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다. 도윤이에게는 할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문화센터를 물려주고 싶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길 바란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문화센터를? 그래. 엄마가 내가 진짜 착한 아이라는 걸 아셨던 거야.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지혜로우셨어.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울 걸 미리 아셨던 거야. 그럼 고모랑 삼촌은 어떻게 해요? 현우가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거야. 엄마 말씀대로. 하지만, 도윤아, 우리는 괜찮아.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 뭐요? 미정이 대답했어요. 가족이야. 진정한 사랑 말이야.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그럼 저는 할머니의 문화센터를 이어받을게요.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현우가 말했어요. 그리고 장학재단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미정이 조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도윤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 아니에요, 고모. 저도 가족이니까. 현우도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비록 한 명이 부족하지만. 도윤이 아버지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한테 면회 가봐야겠어요. 도윤아, 아버지도 반성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요. 미정과 현우는 조카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도윤아, 내가 정말 착하구나. 미정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도윤은 교도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재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빠 때문에 고생 많았지?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요. 도윤아. 하지만 할머니께는 꼭 사죄하세요. 매일. 재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도윤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 출소하시면 다시 가족이 되어요. 그때까지 아빠를 기다려줄 거니? 네. 그리고 할머니 장학재단도 함께 도와주세요. 재호는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런 착한 아이로 키운 어머니가 고마웠죠. 시간이 흘러 도윤은 할머니의 문화센터를 훌륭하게 운영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할머니의 뜻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 도윤은 그 절벽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서 계셨던 곳이었죠. 할머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서 그날의 영상을 삭제했어요. 이제 그 아픈 기억은 묻어두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도윤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욕심이 가져온 비극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도윤을 통해 계속 전해져 갔습니다.